현재 일본이 위안부 승소에 대해 제소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일본이 왜 저렇게까지 해당 판결을 걸고 넘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강력하게 대응하자 자충수인 것을 알면서도 일본은 현재 제소를 계속해서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는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는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송달 후 2주 안에 항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일본 정부는 어느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나라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을 들어 한국에서 재판이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위안부 문제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재판부는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는 일본 제국에 의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 국제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며 주권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해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주권 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 자체의 각하를 요구해왔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한국의 재판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판결 당일 스가 총리가 기자단에 국제법상 주권국가는 타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브라질에 방문 중인 모테기 외무상도 지난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식으로 말하면 생각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왔다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또한 국제법상 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한국 정부가 서둘러 강구하라고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강경화 장관은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한국 법원 판결에 반발하는 일본 정부에 과도한 반응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요구가 통하지 않자 어떠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원고 측의 한국 내 일본 정부 자산 압류 추진 상황 등 향후 소송 추이와 한국 정부 대응을 보면서 ICJ 제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ICJ 제소는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이번 판결의 ICJ 제소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 내에서도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ICJ까지 갈 경우 일본이 우려하는 위안부 문제의 국제적인 쟁점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인데요. 더욱 중요한 것은 설령 일본 정부가 ICJ 제소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실제 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10일 아사히 신문과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보도했는데요. 관계자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는 유력한 선택지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의 입장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소 자체만으로도 한국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일본 정부가 ICJ 제소를 하겠다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반면 요미우리 신문은 ICJ에서 다툴 경우 주권 면제를 인정받더라도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1958년 이미 강제 관할권을 수락했으나 한국은 1991년 ICJ 가입 당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이 국제법정을 활용한 분쟁화 시도에 나설 가능성 등을 경계해서 강제 관할권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ICJ는 어느 일방이 제소를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재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ICJ는 강제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 한 재판에 응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이 불응하면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 것인데요. 현재까지 강경한 대응을 봤을 때 한국은 일본 측의 제소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에 응할 경우 독도 문제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 역시 줄줄이 ICJ 행으로 가는 길을 터주게 될 소지가 있어 ICJ 행은 좋은 선택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 주한 일본 대사관 부지 등 일본 정부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처분을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 배상을 받을 길이 열린 것인데요. 다만 이번 판결은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자산을 직접 압류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일본 민간 기업의 책임을 물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보다 한일 관계의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 이를 핑계로 수출 규제보다 더욱 강한 보복 조치를 들고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전망이 이제는 전혀 우려되지 않아 다행인 듯합니다. 위안부 피해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한국 법원의 판결 또한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모순 가득한 일본의 논리는 이제 상대해줄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네요.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